멕시코 동북부 누에보레온주에 위치한 페스케리아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을 페스코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력과 무력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조차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 흔히 마피아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멕시코에서도 악명 높은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두를 떨게 만든 마피아 조직에는 한국인이 분명 대거 포진되어 있을 것이라는 멕시코 정부의 주장과 이와 관련된 뉴스는 BBC에도 대서특필되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정부가 마피아 조직원으로 한국인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멕시코 경찰마저 경악해 만든 한인 조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한인타운에는 기아 자동차의 멕시코 지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페스케리아의 시민 수는 5년 만에 약 2만 명에서 15만에서 18만 명까지 성장하며 한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보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일부 멕시코인 직원들은 K-팝 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멕시코인들이 한인을 가까이 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멕시코인들의 인식에는 한인들은 악명 높은 마피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건, 사고들을 몰고 다닌다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 언론이 한인 마피아를 거론하면서 밀수와 연관된 조직으로 과장하는 등 편파 보도를 일삼아 이러한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는데요. 실제 멕시코 일간지와 최대 멕시코 민영 방송사는 수도 멕시코시티와 인접한 멕시코주 경찰이 상습적으로 밀수 행위를 저질러 온 한인 마피아를 일망타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매체들은 한국 출신 엘페일롱을 중심으로 모두 7명의 마피아단을 구성해 멕시코주 나우칼판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밀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앞다투어 전하였죠. 하지만 사실 검거된 7명 가운데 한국인은 1명뿐인데도 여러 명을 뜻하는 한국인들을 검거했다고 과장 보도해 한국인들에게 마피아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이렇게까지 한국 교민사회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사관 측과 멕시코 교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세한 경찰 조사 결과도 없는 상황인데다 더욱이 한국인이 1명밖에 체포되지 않았는데도 멕시코 언론이 한국인 마피아를 들먹이며 과장 보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모습은 정말 멕시코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나중에는 이를 계기로 환상의 조직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조직을 내부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저 멕시코 안에서는 외국인 흔히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한인회는 더 이상 멕시코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최전방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인 특유의 발빠른 일처리와 문제 해결 센스 등 멕시코 경찰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하였는데요. 2009년 창설된 시민경찰대는 불안한 치안 속에서 거주하는 멕시코 한인 동포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 대사관과 멕시코시티 경찰청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민간 경찰대로 지금까지 멕시코 안에서 위대한 업적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센트로와 소나로사 지역의 영내 경찰 지휘 간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들에 대한 치안 확보를 당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때로 한국 정부와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오토바이나 경찰봉 등을 기증하는 등 물적 지원을 통한 관계 증진에 힘을 쏟았는데요. 사법권이나 치안 유지권도 없는 민간단체였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 시민경찰대가 해결했던 사건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잦은 한국 교민 피습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을 당시 일전의 사건들을 눈여겨본 멕시코시티 경찰청장은 좀 더 효율적인 교민 보호를 위해 한인 교포들을 지정하여 민간 경찰의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연방경찰 소속 작전차장과 청장, 그리고 한국 대사관 파견 경찰형사의 지원을 받아 술집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부터 납치와 멕시코 마피아들의 금품 요구 등 강력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단체로 진화했죠. 계속되는 현지 경찰들의 협조 요청에 한인 시민경찰대는 나날이 위상이 올라갔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당부하는 역할 또한 잘해주어 한인 단체로서 인지도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민경찰대 결속 이후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며 멕시코 경찰들보다 더 경찰 같은 모습을 보이며 멕시코인들이 나중엔 사건이 생길 때 한인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치안이 좋은 나라 하면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생각하듯이 멕시코의 길거리보다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더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2019년에는 한국 교민 한 명이 오토바이 강도를 당해서 시민경찰대의 빠른 판단으로 CCTV 화면을 확보해 멕시코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멕시코 경찰 쪽에서는 전혀 사건에 대한 진척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외에 다른 단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우리 시민경찰대는 CCTV의 화면을 CD로 만들어 경찰청장과 멕시코 경찰 강력팀 책임자에게 보내었고 끊임없는 탐문과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하며 수사망을 좁혀 범인을 압박해 나갔는데요. 멕시코 경찰의 늦장 대응에 아쉽게도 강도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시민경찰대의 활약으로 2019년 이후 강도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 시민경찰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늦은 시간 공항에서 여권과 서류가 든 가방을 분실한 한국 관광객부터 금품 때문에 마피아에게 납치된 사건 등 강력범죄까지 여러 사건 사고에 깊이 관여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마피아들은 실제 경찰도 벌벌 떨게 만드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으로 유명한 만큼 각종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경찰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정재계와 유착해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결성된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 로스세타스는 멕시코의 마약 조직 중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기술적으로 진보한 조직이라는 평이 있는데요. 조직원 중 퇴역한 특수부대원들이 많아 실전과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무서워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멕시코 못지않은 우리 한국 예비역들의 능력인데요. 거의 북파공작원 수준의 훈련을 소화하는 영상만 봐도 우리 예비군들의 전투력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멕시코 마피아들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한국인들은 이미 정신력부터가 그들 못지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멕시코 마피아들의 협박과 금품 갈취, 납치 등의 강력범죄 사건이 진척이 없을 때마다 한국 시민경찰대는 앞장서서 직접 멕시코 범죄수사팀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멕시코 범죄수사팀장,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우리 교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인적 자산을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한인 여행객 중 스페인어가 서툴고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를 경우 경찰대 전화 한 통으로 경찰대장, 멕시코 경찰 강력팀, 한국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 등이 사건 해결을 위해 관여할 수 있게 만든 매우 유용한 한국과 멕시코 민관 합작 서비스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히 시급을 다투는 강력 사건일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멕시코 교민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또한 한인 행사가 있는 경우 멕시코 교통경찰에게 도움을 주며 행사 시작 전 이른 아침부터 나와 교통통제와 안내 등의 굳은 일 역시 우리 시민경찰대의 봉사로 해결해 왔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범죄면 범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교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경찰대 대원들의 모습을 보자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우리나라 교민과 더불어 다른 나라 교민들까지 마피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지난해 연말에도 시민경찰대는 교민들이 마피아로부터 협박을 받아 금품 갈취를 당했던 3건을 멕시코 범죄수사팀과 공조해 해결했으며 불철주야 우리 교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민경찰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늦은 밤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우리 교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독 한인들만 노리는 멕시코 마피아로부터 한인들을 돕기 위해 조직된 시민경찰대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멕시코는 1962년에 한국과 국교를 맺고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 되었죠.
게다가 멕시코의 K-팝 팬들이 양국 간의 거리를 좁히며 우리나라에서도 250곳이 넘는 멕시코 식당 등을 통해 신세대의 교감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 역사가 굳건히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도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시민경찰대원들의 열정과 봉사 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